저는 5장 내용을 발표하게 된 최윤지입니다. 5장은 리액트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리액트에서 상태 관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리액트는 웹 서비스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을 상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태가 필요한 부분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태 관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상태 관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플럭스 패턴에 대해서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패턴 이전의 기존의 MVC 패턴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흘러서 상태 변화의 흐름을 찾아보기가 복잡하고 상태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팀에서 제시한 방법은 양방향 데이터 흐름을 단방향 데이터 흐름으로 변경하자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리액트는 대표적인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럭스 패턴과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뒤이어서 플럭스 패턴을 따르는 리덕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리덕스는 플럭스 패턴과 엘름 아키텍처를 따르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엘름은 언어인데 무슨 언어냐면 웹페이지를 선언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엘름은 모델 뷰 업데이트를 뜻하는 MVU 아키텍처를 따르는데요. 먼저 모델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의미하고 뷰는 모델을 표현하는 HTML 그리고 업데이트는 모델을 수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엘름은 플럭스 패턴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흐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고 유지 관리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방향 데이터의 흐름 특성상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상태를 자식 컴포넌트 혹은 그 자식의 자식 컴포넌트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풀업스로 계속해서 내려주는 풀업스 드릴링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풀업스 드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컨텍스트 API와 유즈 컨텍스트입니다. 먼저 컨텍스트 API는 전역 상태를 하위 컴포넌트에 주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즈 컨텍스트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이 컨텍스트 값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상태 관리로 리액트 쿼리와 SWR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 모두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패치를 관리하는 데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사실 리액트 쿼리나 유즈 SWR이 다 좀 낯선 개념이어서 이거를 과연 잘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광희님 발표를 듣고 유즈 이펙트 대신에 쿼리나 SWR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훅으로 시작하는 상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리액트 16.8 버전에서 등장한 훅과 함수형 컴포넌트의 패러다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훅이 유즈 리듀서와 유즈 스테이트인데요. 이 두 가지는 3장에서도 나왔지만 구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두 훅 모두 지역 상태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훅 모두 상태 관리지만 해당 상태가 지역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컴포넌트에서 이 훅을 사용을 하려면 값이 초기화가 되어서 컴포넌트별로 상태값이 다른 상태의 파편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역 상태로 상태 관리를 해주려면 여러 컴포넌트에 걸쳐서 이 상태를 공유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트리를 재설계하는 등 구조가 살짝 복잡해진다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리듀서는 해당 지역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컴포넌트 내에서만 유효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즈 스테이트가 리액트가 만든 클로저 내부에서 관리가 되어서 지역 상태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태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저자는 유즈 스테이트의 상태를 바깥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 그러려면 유즈 스테이트가 리액트 클로저가 아닌 다른 자바스크립트 실행 문맥 혹은 아예 다른 어디에선가 초기화가 돼서 관리가 된다면 이 해당 상태를 참조하는 유효한 스코프 내부에서는 그 객체의 값을 공유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코드를 계속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위의 내용들, 이 위의 내용대로 코드를 구현하려면 일단 상태가 컴포넌트 외부에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리렌더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외부에서 상태를 참조하고 렌더링까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조건 첫 번째는 컴포넌트 외부 어딘가에 상태를 두고 그 상태를 여러 컴포넌트가 같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태가 변하면 그 상태를 참조하는 컴포넌트는 최신값을 보여줘서 UI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리렌더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태가 객체인 경우에 객체 내부의 속성값이 변해도 어떤 컴포넌트가 그 속성값을 참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스몰 a가 1이고 스몰 b가 2라는 상태값이 있고 a 컴포넌트와 b 컴포넌트 모두 그 해당 상태를 참조하고 있을 때 만약에 a에서 스몰 a의 값을 2로 변경하면 그냥 스몰 b를 참조하고 있는 b 컴포넌트에서는 b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리렌더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는 책의 내용이 유즈 스테이트로 관리되지 않는 외부 상태값을 읽어오고 리렌더링까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순수 코드로 구현을 하는 예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드의 목표는 결국 컴포넌트 레벨의 지역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상태 관리 코드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값을 코드를 가지고 올랐는데 그 제가 이북을 안 써가지고 코드가 좀 길어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 코드 구현에서 필요한 값은 상태를 스토어라고 정의를 하고 아까 전에 그 조건 2번에 해당 값이 변할 때마다 계속 리렌더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2를 만족하기 위해서 해당 값이 변할 때마다 변경을 알리는 콜백 함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콜백을 등록할 수 있는 서브스크라이브 함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값을 가져오는 get 함수와 값 또는 함수를 받아올 수 있는 set 함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고 나면 그 결과 스토어를 만드는 create 스토어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create 스토어는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상태를 내부 변수로 가지고 get 함수로 해당 변수의 최신값을 제공하고 그리고 set 함수로 그 변수를 업데이트 해주는 최신화를 합니다. 이 위의 가정에서 등록된 콜백을 모조리 실행하는 구조를 크리에이트 스토어 코드가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토어로 만들어진 스토어의 값을 참조하고 그 스토어의 변화를 감지해서 컴포넌트 렌더링을 유도할 사용자 정의 훅이 필요해서 유즈 스토어 훅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훅의 인수로 사용할 스토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 값을 초기 값으로 하는 유즈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 유즈 스테이트가 이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또 유즈 이펙트는 이 스토어의 현재 값을 이렇게 get으로 가지고 와서 set state를 수행하는 함수를 스토어의 서브스크라이브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코드를 통해서 create 스토어 내부에서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스테이트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이펙트의 클린업 함수로 unsubscribe를 등록을 해서 유즈 이펙트의 작동이 끝나면 해당 함수를 제공하는 클린업 함수를 적어줬습니다. 이 이유는 콜백이 계속해서 쌓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즈 스테이트와 컨텍스트 동시에 사용해 보기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만든 유즈 스토어랑 설명에는 없지만 책에는 있는 그 유즈 스토어 셀렉터 훅을 사용하면 단점이 있는 게 이 훅과 스토어를 사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하나의 스토어만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을 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트 스토어와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타입으로 스토어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훅의 이름이나 스토어의 이름을만 의지해야 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해당 스토어를 컴포넌트에만 주입한다면 컴포넌트에서는 자신이 주입된 스토어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조금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해하는데 좀 힘들어서 만약 이 내용을 저보다 좀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따가 알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 위에서는 약간 리덕스를 기반으로 한 상태관리 라이브러리가 좀 나왔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리덕스뿐만이 아닌 다른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로
리코일과 조타의 주스탠드의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훅을 기반으로 가능한 작은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리코일과 조타이가 있고, 리덕스와 비슷하게 하나의 큰 스토어를 기반으로 상태를 관리하는 주스탠드가 있습니다. 먼저 리코일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데요. 지금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이 리코일의 핵심 API는 리코일 루트, 아톰, 그리고 유즈 리코일 밸류와 유즈 리코일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리코일 루트는 리코일에서 생성되는 상태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어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코일 루트로 감싸지 않은 감싸지 않은 컴포넌트에서는 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리코일 루트를 앱과 같은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 정리를 하면 이 리코일 루트가 띄고 있는 구조를 보면은 리코일의 상태값은 리코일 루트로 생성된 컨텍스트의 스토어에 저장이 되고, 스토어 상태값에 접근 가능한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사용해서 상태값에 접근하거나 그 상태값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값이 변하게 되면은 이 값을 참조하고 있는 하위 컴포넌트에 알려서 하위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아톰 개념인데요. 상태를 나타내는 리코일의 최소 상태 단위입니다. 다른 아톰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키 값을 필수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유즈 리코일 밸류인데,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유즈 리코일 밸류를 통해서 아톰의 값을 가져오는 훅입니다. 인수로는 키값을 무조건 키값을 무조건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유즈 리콜 스테이트는 유즈 스테이트와 비슷하게 동작하는 훅으로 값을 가져오거나 그 값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번 스터디를 했을 때 리코일을 좀 잘 안 쓰는 추세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퍼너맷은 잘 안 쓰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것도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코일에서 영감을 조금 더 받은 조금 더 유연한 조타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리코일과 같이 작은 단위의 상태를 위로 전파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이 컨텍스트의 문제점인 불필요한 리렌더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개발자들이 메모이제이션이나 최적화를 거치지 않아도 리렌더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톰인데, 이 아톰은 리코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구현하는 코드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리코일과는 다르게 아톰이 개별적인 키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따로 그 키값을 관리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즈 아톰 밸류와 유즈 아톰이 등장을 하는데, 유즈 아톰 밸류는 아톰의 상태를 저장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즈 아톰 밸류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즈 아톰은 그 유즈 스테이트와 동일한 형태로 배열을 반환하는데,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유즈 아톰 밸류 훅의 결과를 반환하고, 두 번째 요소는 유즈 셋 아톰 훅을 반환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타이의 가장 큰 장점은 키값이 필요 없어서 사용자가 키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고 빠른 확장이 유연한 주스탠드인데요. 이 주스탠드는 리덕스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어를 사용하고 그 스토어 내부에서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스탠드를 구현한 코드를 보게 되면 유즈 스토어 함수와 크리에이트 변수를 익스포트 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즈 스토어 구현 코드를 보면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 위 셀렉터 훅이 나오는데, 이 훅을 통해서 외부 상태 값에서 일부 값을 꺼내와 리액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익스포트된 크리에이트 변수는 리액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를 만들어주는 변수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개인적인 궁금증은 이 책의 저자가 마무리 단계에서 리덕스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들을 소개를 하면서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본인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어떤 기준으로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정해야 하는지,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끔 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호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